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오늘 12월 28일 2021년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이슈체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는 일요일이 그 라이브가 안 하는 주간이어 가지고 제가 이슈체크로 대신하는데, 사실 뭐 오늘 시장은 그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힘이 없어요. 전혀 뭐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미국이 오르건 말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옆으로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우리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인데, 연말에 이제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물량 때문에 개인은 팔고 기관이나 외국인은 사는 그런 모습은 매년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도 여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내년이면 끝나겠죠. 이런 현상은 끝날 것 같은데, 또 올해까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 좀 이어졌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좀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장중에 연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각 개별 기업들은 뭐 그렇게 큰 변동 없었지만 일부 이제 재료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가 있고, 오늘 특히 뭐 5G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5G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아직 5G가 제대로 안 된 것도 많은데, 그런 뭐 5G를 전국 커버리지를 하게 되면 기지국 설치가 좀 늘어나야 되니까 그쪽 장비주들은 좋았고, 오늘 가장 안 좋았던 게 수소차 관련주인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뉴스가 오늘 뜬 게 있는데, 현대차가 제네시스 그 수소차 개발 그 브레이크 걸렸다. 이게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그래서 내부 감사 끝에 연구를 일단 중단한다, 이런 좀 내용이 나와 있고, 제네시스 수소차에 탑재하기 위해서 3세대 수소 연료전지 개발을 성과를 지금 이제 목표를 좀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생각보다 성과가 좀 없을 거라고 결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료전지 담당 부서의 역할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사실 그 수소차, 이게 제네시스 수소차 이제 개발을 통해서 기존보다 부피를 30% 줄이고 출력 내구성을 이제 올린 거죠. 올린 그런 건데, 이게 굉장히 좀 단가가 일단 기존 차에 비해서는 좀, 그러니까 3천만 원 내외로 추정되는 연료전지 가격을 50% 이상 낮추려고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프로젝트는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적도 여전히 한참 못 미치고, 근데 저번에도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최원석 기자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이슈체크 시간에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수소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기사였죠. 특히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할 때는 전기차가 제일 가벼워요.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굳이 필요가 없고, 전기차는 되게 만들기도 쉽고 부품수가 적으니까. 근데 수소차는 전기차보다는 좀 복잡한 편이죠,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긴 한데, 근데 뭐 그것도 그런데 인프라 깔기도 너무 어렵고, 사실 그래서 전기차는 승용차 위주로 이제 대중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갈 수밖에 없고, 수소차는 상용차, 트럭, 버스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현대차도 언급을 했던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용형으로 만들기는, 그게 이제 만들 수는 있지만 대중화되기는 어려운 거죠. 수소 충전소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고요. 흔히 말하는 그린 수소, 이거 물을 전기분해한 수소를 얻기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수소차는 이제 현대차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제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가 오늘 급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저희 당사에 이한나 연구원님 이제 텔레그램에 적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연료 전지에는 크게 그 뭐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 뭐 발전용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쓰이는 데가 뭐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건물에도 있고 하니까 이쪽에는 아직은 뭐 크게 변경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자동차 가장 마지막입니다. 수소 쪽에서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도 오늘 좀 빠진 모습이 나왔는데, 효성 첨단 소재는 자동차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대요. 효첨은. 이미 그 대부분 운반 수당 등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풀 캐파 이미 풀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기업도 같이 빠져버리죠. 상하 프론테크는 아마 자동차용도 있는 걸로 아는데, 내년에는 이제 발전용 연료 전지 쪽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수소차에 예민한 기업이 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가 곤두박질 치는 거고요. 밑으로 그냥 꺾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제너시스 수소차 중단 계획이고 수소차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연료전지 효율성이 좀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너무 확대해서까지 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였죠. 수소차에 대해서는 우리 다 공부해봤잖아요. 대중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요. 뭐 이거는 공부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인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근데 주가가 상하 프론테크만 보셔도 한번 봐보세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런 뉴스가 나오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소차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수소차 끝났다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엔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는 됐겠죠. 전기차가 역시 좀 더 대중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쪽이 빠지니까 반대급부로 전기차 섹터가 좀 강해요. 에코프로비행 같은 게, 그죠? 이거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는데, 사실 경쟁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도 많은 기사들이 나왔고, 현대차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전기차는 승용, 대중성 다양하게 나오고, 상용차는 수소, 이렇게 확실히 구분은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틀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뭐 당분간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실망스럽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뭐 이런다고 해서 수소차가 끝났다 라고 너무 단정 지으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상하 프론테크, 뭐 일진아이솔루스 이런 기업들 다 마찬가지인데, 당분간은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제 끝났다 라고 단정까지 지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염두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거 같아요. 수소차 쪽이 일단 급나가는 게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수소차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핵심 소재 만드는 기업은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 뭐 리스크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셔야죠. 못 가요, 당분간은. 현대차에서 이 기사는 거짓이고 우린 그런 적 없다, 그러면은 또 상황이 바뀌겠지만, 저게 사실이라면 당분간 못 올라갑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나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리스크 하실 분들 하시는 게 맞는 거고, 다만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업체마다 다르잖아요. 효성 첨단 소재는 또 그게 자동차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서 비중도 높기 때문에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봐도 돼요. 수소를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 용기의 소재가 이 바로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드는 탄수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이런 기업들은 내가 장기로 투자한다면 보유하는 것 자체는 뭐 저는 큰 문제 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수소차 비중이 높고 너무 이것 때문에 많이 달려왔던 기업들이 있죠. 막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옥석을 좀 가릴 필요는 있다. 특히 이제 코오롱 인도 같은 경우도 이게 수소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되게 많이, 저기 11만 원까지 이제 최근에 부러지는데, 근데 코오롱인더의 핵심은 수소가 아니에요. 핵심은 그쪽은 아닙니다. 예. 아라미드 섬유라든가 특수 섬유도 있고 다양한 거 만들죠. 그러니까 오히려 코오롱인더 같은 기업들은 이제 같이 그냥 빠져버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기업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어쨌든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걸 만드니까, 상하프론테크가 하는 걸 이제 이 회사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아직까지 뭐 그쪽에서 뭐 유의미한 매출이 뭐 크게 나오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까지 이렇게 크게 급락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래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누구 말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직접 잘 고민을 해보시고 판단하시되, 하지만 어쨌든 수소차가 끝나진 않았다. 그거는 뭐 현대차가 사업을 접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서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확진자가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뭐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 신규 확진자가 3,865명, 유행 감소세 한 달 만에 3,000명대까지 일단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의미가 있는 기사 같아요. 그래서 파이낸셜 뉴스 속보로 좀 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앱이에요. VR 기기인데 저게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 했대요. 이거를 사용하고 쓰는 앱 있죠. 저걸 쓰고 게임을 하는 거죠. 앱을 실행해서. 저게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AR, VR의 시대고, 요 기기가 이제 안경 형태로도 나와요. 요새 LG 노텍이 괜히 간 게 아니에요. 카메라,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카메라, 삼성도 할 수도 있고, 예, 또 여기 들어가는 기술을 가진 회사 중에 하나, 뭐죠? 그 삼성전기가 한 회사를 인수했던 것 같은데, 지분을. 예, 디지렌즈라는 아마 기업일 거예요. 그 기업이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이렇게 AR 글래스에서 우리가 딱 화면을 딱 보잖아요. 아니, 그 밖을 보면, 눈으로 딱 이게 보면 그 안경을 통해서 비치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거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런 걸 만드는 또 기업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도 인수했고,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 이거 진짜 커지는구나. 사람들이 진짜 이 앱을 가지고 저걸 이용해서 앱도 쓰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수소차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속상하겠지만, 저런 돌발 변수는 뭐 언제든 또 나올 수 있고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당부드리는 게, 항상 어느 기업이든 간에요, 너무 오를 때만 조심하세요. 너무 오를 때, 만약에 코오롱인더도 이럴 때 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뭐 최근에 여기서 샀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럼 오늘 빠져도 그냥 견뎌도 돼요, 사실은. 예. 근데 여기서 사신 분은 견디기가 진짜 힘들어요. 효성첨단소재 마찬가지, 뭐 상하프론테크, 이거를 여기서 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하프론테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비싼 기업이죠. 그럼 오늘 같은 날 스트레스 많이 받죠.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뭐 일진아이스 올랐어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성장하는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결국 좀 저가에 샀으면은 견딜 수가 있어요. 이런 악재가 나와도 근본적인 경쟁력에 문제가 없으면. 근데 비싸게 사는 순간 그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꼭 어떤 기업을 꼭 매수를 하시더라도, 제가 요즘에 이제 반도체도 오늘 좋잖아요. 뭐 보면 뭐 솔브레인, 또 최근에 제일 많이 오른 게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 있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삼성전자도 최근에 어쨌든 올랐고. 근데 이런 기업들을 이제 막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살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좋고, 저는 더 간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지금 사도 결국 장기적으로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예, 너무 또 오르는 구간에서 쫓아가면 또 물릴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어떤 기업이 좀 약간 공포스러울 때, 합리적인 가격에 올 때, 그때 사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이슈체크는 좀 너무 길었네요. 예, 오늘 좀 소차가 좀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28일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날 이슈 체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도 올라가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 상품권 1만 원을 드립니다.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